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증권사 기간별 누적 현황입니다. 여기가 매도, 여기가 매수 창구예요. 자, 먼저 매도 창구를 한번 보면은요. 자, DB, 하이, 하나, 유진, 신영. 이쪽에 우리 셀트리온의 오래된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죠. 이 물량이 일로 갔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 NH는 빼고 자사주니까 JP, 신한, 모건, UBS, 맥거리, 메릴린치. 검은 머리 창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창구들은요. 그래서 공매도와 분명히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해요. 이 물량이 일로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을 1월달부터 한번 봐볼게요. 한 번 더. 1월달부터 보더라도 자 볼게요. 똑같죠? NH 빼고 JP, UBS, 신한, 모건, 메릴린치. 대표적이죠? 공매도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심이 되는 이 창구가 여기 보면 DB, 하이, 유진 이런 물량들이 일로 넘어갔습니다. KB까지.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늘 1.29, 헬스케어가 0.80, 제약이 1.64 상승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빠졌죠? 누가 봐도 너무나 현저하게 싼 가격대에 있습니다. 증시, 코스피 증시, 더 나아가 세계 증시에 대한 변동성 확대가 있었죠?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도. 시장, 셀트리온을 말하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회계 이슈, 그리고 경고용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밀었다. 여기에 실적 성장폭, 프로테이지의 정책, 그리고 이 중심에는 공매도가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가격대, 아까 보셨잖아요? 오래된 주주분들도 많이 물량을 못 견디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격대, 수급이 거래량이 지금 쫙 줄어들었잖아요? 이 물량,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회계상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 말고. 그래서 이 주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딱 수급을 막아놓고 지금 저는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성장하니까 끊임없이. 알고 계시죠? 조금 이따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신약, 바이오 시밀러, 베터, 케미칼, 공장 캐파, 연구 인력, 거기에 직판 유통까지, 그리고 미국 시장을 이제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 먹어올 파이, 그리고 회계상의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합병합니다. 그럼 이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작업질을 하고 이제 모아가고 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량이 터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일정 시간이 되면 4년 동안 박스권이어도 올라가는 거는 9개월이었다. 셀트리온의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전쟁과 주가, 셀트의 미래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보면 지금 베트남, 걸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크림반도 이 사태 때 미국 증시를 나타내 준 거예요. 자, 이 사태가 발생을 하고 베트남 때 보게 되면 꺾였다가 회복을 했다. 걸프전 때도 꺾였다가 회복을 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때도 꺾였다가 회복을 했다. 그리고 이라크 때도 지금 꺾였다가 회복을 했고 크림반도 때도 꺾였다가 회복을 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꺾였다가 회복을 할 것이다. 대외적인 이슈는 항상 말씀드렸죠. 지나가는 비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대외적인 이슈는 언제나 좋은 매수이자 매입 기회였다. 저축할 수 있는 항상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죠. 미군 패권주의의 좌절.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벨라루스 국경서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결국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힘을 빼고 있었고요. 그리고 GDP 파이, 달러의 위상, 달러의 경제 규모, 패권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부상을 했고요. 여기에 러시아가 모니터링을 끊임없이 하고 크림 반도때 2014년대부터 금융 제재에 대한 준비와 이 부분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까지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자, 볼게요. 하나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핵시설 2곳 피해다. 회담 오늘 오후에 개최한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자국에 대한 국방,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침공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이켜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시사한 바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이 2위예요. 그리고 핵탄두 보유량 1위는 러시아입니다. 우주, 그리고 군사, 그리고 석유, 가스, 얘네의 강국, 요 부분에 있는데 물론 다른 부분들은 비교가 되지가 않겠죠. 근데 세계 1, 2위의 핵탄두 보유끼리 이 무력 충돌은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거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증시와 투자시장, 뭐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증시 이런 데는요. 자산시장, 특히 금융시장은 가장 먼저 빠르게 반영되고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나간다. 이제 이미 지나갔다. 다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입을 하면요. 그냥 우직하게 큰 그림에서 동행하면 되겠죠? 군사대로 미국과 중국, 대만 놓고 무력 충돌 시에 한국은 파병할까? 우크라이나만큼 대만의 또 군사적 긴장, 중국, 대만 무력 통일 세 가지 조건 제시, 중국, 대만의 봉쇄 후 상륙작전 감행 가능, 미국 참전해도 한국 자동 개입 의무 아니야, 미국 확전 시 한국의 참전 요구 여지 있어, 한국 개입 시 빈틈 노린 북한 도발 우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대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대만, 남중국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핵심 바로 대만은 뭐죠? 항상 이면을 봐야 돼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국가가 바로 대만이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 반도체 파운더리가 1위가 미국이에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굴기 지금 잠깐 속도가 멈춰졌던 것 같죠? 미국이 굉장히 압박을 가하니까. 근데 저는 큰 그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세이자 패러다임이에요. 속도와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중국은 반도체로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대만, 파운드리 이 부분, 반도체 패권 이 부분과 여러 가지 해협, 지리적, 영해, 영공, 영토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미국의 힘이,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졌다. 이 말씀을 언급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는 기업과 동행하는 투자자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투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건 뭐냐? 연준과 대외적인 이슈. 항상 언급드리지만 흔들릴 이유가 없다. 먼저 대외적인 이슈 정리를 하면은요, 우크라이나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봤을 땐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대만이 다가올 텐데요. 결국은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반증이고요. 이 부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으로서 표시가 됐고 이 부분을 러시아와 중국이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건 뭐냐? 사실 이 부분 다 지나갑니다. 흔들릴 필요 없고요. 연준의 방향타, 돈의 양을 결정하죠.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자 주인이죠. 아직까지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다 개인 지분, 어떤 주인이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이 패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수백 년 동안 기득권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산업주의 세력과 언론, 미디어, 정치 다 같은 그물망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의 질서를 저는 만들어 왔다 생각을 해요. 너무 멀리 갔지만 정리를 하면
결국 돈의 양의 결정은 아직까지 달러가 결정을 한다. 길어야 2030년 좀 이후로 좀 땡길 수도 있지만 기준점은 2030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죠. 금리의 시대, 자본주의, 이 경제학이나 또는 금리, 유가, 환율. 이 금리하고 환율 공부하면 경제 공부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금리라고 하면은요, 경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금리에 대한 카드가 끝나갑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렸어요. 못 보셨던 분들은 지난번 영상 꼭 보시고요. 원유도 에너지가 가스로 끝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석탄화 시대에서 원유의 시대 100년, 그리고 가스의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탄소, 탈피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시대의 패러미담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의 3대 축이 바뀌어가는 4차 산업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 운동장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는 사실 평평하게 할 의무가 있고 늘 R&D를 해야 되겠죠. 자, 너무 멀리 잠깐 빠졌는데요. 정리를 하면 연준의 방향은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가파른 기울기는 살짝 축소가 될 겁니다. 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풍토병으로 가고 무역거래, 생산이 다시 재개가 되고 활동화질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는 축소되지만 결국은 인플레는 패러다임이자 트렌드일 수밖에 없어요. 용인할 수밖에 없다. 결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제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통화 부양책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그림에서 인플레 용인하면서 다시 통화정책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인플레가 추세라고 한다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해지 수단으로서 투자는 필수예요. 앞으로 투자를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트리온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40만 원 돌파했고 나서 제가 일부 차익 실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다시 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정말 힘들지만 당장 눈앞에 현재 15만 원의 주가이죠. 그리고 최근 중요한 건 회계 이슈, 합병 마무리하고 나면 결국은 회사 가치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바이오의약품 신약, SC 제형, ADC, mRNA 플랫폼, 항체 신약이라는 압도적인 제품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제품이 현재 6개인데요. 곧 있으면 7개가 되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흡입형 항체 치료제 신약, 이것도 기다려볼 수가 있겠죠. 제품이 24개까지 30년도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2030년도까지 24개. 여기에 케미칼 의약품도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죠. 닥게대자에게 동아시아, 아시아 제품 판권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전 세계 직판을 유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도 큰 그림에서 60만 리터까지. 신약 후보 물질, 전임상, 임상, 허가까지. 우리의 갈 길은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우리 갈 길 가자고요.